어머니가 예전부터 집에서 쓰시던 반찬통이었어요. 자기야, 이건 뭐야? 혹시 우리 엄마 왔다 가셨어? 어? 저기 아까 낮에 잠깐 오셨었나 봐. 집 앞에 있더라고. 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못 들었네? 미안 자기야. 전화로도 드리지 그랬어. 아니, 언제 오신 거야? 자기가 전화 한번 해봐. 나 아무튼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나간다? 아내는 황급히 자리를 비냈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웬일인지 목소리가 좋지 않으시더군요. 저기 며느리 말이다. 혹시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랑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랑 많이 친한가 보구나. 에미가 오늘 낮에 너희 집에 갔다가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수시로 그 집에 들락거린다고 그러더구나. 내가 현관문을 두드리니까 오빠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부모 안 계시고 하니까 사촌 형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걔랑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그렇게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주시고 저녁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아니다. 내가 괜히 피해주기도 싫고 해서. 저기 아들아, 에미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아무리 그래도 남자 여자가 너무 같이 붙어있는 건 아니지 싶네. 에미가 늙어서 괜한 걱정 안 하는 건지는 몰라도 왠지 느낌이 불길해. 어머니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며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반찬을 문 앞에 두고 오셨다는 말에 화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이런 문제로 화를 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내와 사촌오빠 사이를 잘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좋게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서로 많이 의지를 하는 사이니까 그러겠거니 하면서 애써 깊게 생각 안 했죠.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주고받는 문자에 하트까지 보게 되었고 꼼꼼한 제 성격에 밤에 잠도 못 자고 혼자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살짝 말을 해보았더니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라고 설명하며 제게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지만 제 의심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촌오빠는 저희 부부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었고 참견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며칠 떨어져 있는 것이 미안해서 저는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온다는 약속을 하고 출장을 떠났죠.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어 보니 제가 괜히 아내를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보고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백화점에 들러 명품 가방까지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와 함께 타게 되었어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할 정도는 되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니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사람 잠도 못 자게 하고 말이야.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잠을 설쳤는 줄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이라 아주 밤마다 힘이 넘치나 봐. 나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부럽구만, 부러워. 내가 아주 어제도 시끄러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오늘은 또 잠 좀 자자고, 어? 아저씨의 충격적인 말에 차마 출장을 다녀왔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저씨가 뭔가 착각을 하셨을 거라고 애써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어 집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TV를 시끄럽게 틀어놓아서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뒤늦게서야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나. 깜짝이야. 아직 올 시간 아니잖아. 연락도 없이.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연락하고 와야 돼? 자기는 나 안 보고 싶었어? 일주일 만에 집에 온 남편한테 서운한데? 저기 그게 아니라. 아내는 말을 버벅거리면서 이상하게 제 눈빛을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안방에서 아내의 사촌오빠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사촌 오빠는 저를 발견하고는 아주 능숙하게 말을 둘러댔어요. 왔구나. 내가 저 하도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네. 다름이 아니라 집에 자꾸 누군가 기웃거리는 것 같다고 무섭다고 해서 내가 잠깐 와 있었어. 오빠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무래도 자네가 집을 비우고 있으니 여자 혼자 있는 거 알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맞아 자기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혼자 밥 먹기도 싫고. 근데 이거 뭐야? 이 쇼핑백 뭐야? 설마 내가 갖고 싶다고 한 가방이야? 정말? 자기 정말 최고다 최고. 제 볼에 입맞춤까지 하면서 와라강기는 아내를 차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미심쩍은 순간들이었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설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내는 제가 사온 가방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고 사촌 형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한 아내는 또다시 외출을 준비했어요. 저는 아까 옆집 아저씨한테 들었던 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계속 뜬 눈으로 뒤척이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아내를 확인하고 저 또한 아내를 따라 몰래 미행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확실하게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아내를 뒤쫓아가는데 심장이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택시도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서 어디론가 바쁘게 갔어요. 저희 집에서 나와 골목 쪽으로 돌아가더니만 어느 낡은 빌라 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는 익숙한 듯 그 사람에게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뿐만 아니라 온몸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지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둘이 가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모자를 써서 제대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놈인지 가서 반쯤 죽여놓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둘은 그 낡은 빌라 단지 안의 집으로 익숙하게 비번을 누르고 있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둘을 덮쳤어요. 뭐야? 아내는 비명소리를 꽥 질렀고 저는 문이 열린 현관문을 활짝 열면서 그 둘의 낯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정말 제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니네 뭐야? 도대체 니네 뭐야? 저기 내 말 좀 들어보게. 그게 말이야. 저는 순식간에 열어 젖혀진 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벽면에는 놀랍게도 아내와 사촌 오빠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신혼살림인 것처럼 화이트한 컬러로 꾸며진 집안에는 방금 시켜놓은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니네 정말 니네가 사람이냐? 이것들이 지금 나를 등멸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기 말이야, 그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정말 니네가 작정하고 나를 엿먹이는구나. 코앞에 집을 얻어놓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뭘. 이런 쓰레기들. 사촌 오빠라는 인간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눈이 뒤집혀 그 집안에 있던 그릇들과 음식을 바닥에 마구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려고 포장하던 아내와 사촌 오빠는 저의 이성을 잃은 모습에 결국 욕까지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이씨 진짜 이게 보자 하니까. 야, 내가 늙은 너랑 뭔 재미로 살겠어, 안 그래? 늙었으면 빨리빨리 돈이나 많이 주고 하든가. 저 오자는 놈.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이혼하면. 아내의 본색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그 집을 나와 미친 듯이 뛰었죠. 행선지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막 뛰어가고 나니 나중에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피맛이 날 정도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탱탱 부어서 앞도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밤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꼴딱 앉아서 밤을 샌 것 같아요. 아침 동이 텄는데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회사 하루를 쉬고 아내가 예전에 일했던 백화점에 가보고 싶었어요. 왠지 그때 아내의 평판이 어땠는지도 들어보고 싶었고 그냥 저도 모르게 아내를 처음 만난 그곳으로 발길이 갔죠. 아내가 일했던 매장에 가서 수성했더니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고 저는 옷을 고르는 척하며 아내의 이름을 대고 아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그 매장의 점장급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일을 하고 있어서 아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더군요. 제게 어떤 사이냐고 묻길래 남편이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저희 가게에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점장은 제 아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왜 그만둔 줄 아세요?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서 그 집 마누라가 이 매장에 찾아왔었어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뭐예요. 소리 지르고 매장에 있는 옷을 막 바닥에 내집어 던지고 에휴, 아주 제가 말리느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남자랑 살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들고 여기 그만뒀으니 아마 그 남자로 살고 있겠죠? 뺀질하게 생긴 놈이 뭐가 좋다고 남의 남자까지 뺏어서 그러는지. 혹시라도 사장님네 가게에서 일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근태 안 좋고 불성실하고 또 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긴 적도 있어서 저는 말리고 싶네요. 바람이요?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럼요. 그때 그 남자도 이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걔가 없이 살아서 그런가 돈 있는 사람만 보면 사적을 못 쓰던데.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돈 있고 멍청하게 생긴 늙은 남자라던데 그 남자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손님들만 오면 돈 좀 쓰미 보고 아주 속물처럼 행동하길래 젊은 애가 왜 그러냐 싶었죠. 가관도 아니었다니까요. 점장의 말을 들어보니 돈 좀 있고 멍청한 늙은 남자가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며칠 후에 그곳을 관뒀다고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오면 연락처 좀 받아달라는 말까지 남겼다는데 완전 작정하고 저를 노렸었나 봐요. 백화점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잠시 벤치에 앉아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겪으면 사람의 정신이 순간 멍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억도 잠시 잃고요. 제가 딱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이 멍한 상태로 몇 시간을 벤치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쳐다보았죠. 모르는 전화번호이기에 받아보았더니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자기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제 핸드폰을 빌려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미 제 인감증명서랑 다 떼어서 가지고 갔는데 사촌 오빠라는 그놈하고 같이 갔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틀 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나중에는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진이 다 빠졌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관문 앞에 반찬만 놓고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아내는 단 이런 한 푼 보태지 않은 제 집이니 제가 두려워서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현관 비번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비번이 틀렸다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다시 불러보아도 계속 틀렸다고만 했어요. 그 소리를 안에서 들은 아내는 의처증이 있는 저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장 나가. 난 당신처럼 의처증 있어서 사람 미행하고 그런 남자랑은 절대 못 살아. 못 산다고. 뭐? 당장 문 안 열어? 이게 네 집인 줄 아냐?
너 그놈이랑 살림찬이 집 있잖아. 그 집으로 당장 가. 당장 꺼지라고. 내가 왜 나가냐? 난 안 나가. 혼인신고했으니 이 집 내 집도 되는 거잖아. 안 그러냐? 됐어. 안 나가. 나갈 거면 네가 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어이없게 나오는 아내를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불러 현관문에 있는 도어락을 아예 해체시켜버렸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의 짐을 모조리 싹 꺼내버렸어요. 옷장에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현관에 있는 신발까지 싸그리 다 바닥으로 꺼내 던졌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야만적인 인간아. 이제는 내 물건에까지 손을 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만적이야? 내가? 너랑 그놈은 사람이고 니네 둘은 쓰레기야, 쓰레기. 한 사람을 작정하고 능멸해. 니네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더라. 사촌오빠 좋아하네. 바람나서 이혼당한 놈을 어디 사촌오빠라고 속이고 쓰레기 짓을 해? 아무리 그래도 내 집에서까지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니네 집 놔두고 왜 내 집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 도대체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어? 아내에게 미친 듯이 욕설과 함께 그동안 쌓였던 말에 퍼부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한 듯 몇 걸음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저는 연이어 말했어요. 너네 딱 기다려. 그놈은 어디 가서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도 모르게 대출 신청한 거랑 내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 빼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내 월급을 관리해준다고. 니네 둘이 신접 살림 차리느라 갖다 쓴 건 아니고 이 쓰레기들아. 짓이 없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냐. 너네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고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하게 만들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상간남 고소까지 다 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아내의 옷가지와 신발들을 가방과 비닐봉지에 넣어서 현관문 앞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보고 죽을 각오를 하라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는데 저 밖에 그 사촌오빠라는 놈이 눈치를 살피며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열쇠 수리공을 다시 불렀고 현관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아내를 밖으로 확 밀쳐내었죠. 문을 잠그고 확 돌아서면서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40 넘어 만나 사랑에 빠진 이 여자가 고작 이런 여자밖에 안 되었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죠. 울먹이는 마음을 추스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뭐하고 계세요? 이제 저녁 먹으려고 뭐 먹을까 생각 중이었다. 우리 아들은 뭐해?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여? 이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를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겄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내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아들 무슨 일이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얼른 말해봐.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얼른.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내일은 저랑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퇴근하고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저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일 봬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한 번 오해를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런지 쉽사리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너무나 힘이 들었고 급기야 몸살기가 심하게 걸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그놈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게 고수를 취하해달라며 쌍욕을 했다며 전화를 수십 통씩 해대는데 제가 정말 제정신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요? 사촌이란 시간은 다 거짓이었고 본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저를 이용해 먹다 버리려고 한 그들을 저는 아마 평생토록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하면 제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최대한 비우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죠. 그렇게 저는 그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혼과 상간남에 대한 소송 그리고 이혼 취소 소송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혼인 기간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에 재산 분할 역시 거의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네 사촌오빠라는 놈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네요. 그렇게 빨리 사귀라고 하고 결혼을 재촉하면서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했던 것이 다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호구 하나 만났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던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저 역시 제대로 깊게 알지도 못한 상태로 결혼까지 했던 것이 크나큰 실수인 것 같네요.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 저는 다시 어머니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살고 있던 신혼집을 팔고 어머니가 사는 집도 합쳐서 좀 더 근사하고 깔끔한 아파트로 옮겼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러면 장가 못 간다며 걱정을 하시지만 어느새 제 곁에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착한 여자가 곁에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 여자만큼은 평생 저와 제 어머니 곁에 있어줄 것 같아요. 이 여자 덕분에 조금씩 저는 지나간 상처를 잊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아픔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털어놔 보십시오.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던 시간이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많이 홀가분해졌어요.